안녕하세요. 원상은의 오브라저입니다. 지금 이거 세 번째 녹음하는 음성이고요. 세 번째 다시 녹음하게 된 이유는 우선은 첫 번째 녹음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래서 한 15분 정도 녹음하고 때려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녹음은 40분을 풀로 했는데 편집하려고 프리미어 프로로 파일을 옮기니까 파형이 없어진 거야. 파형이 없어지면은 편집을 못해요. 이거를 어디서 끊어야 될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 편집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아씨,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 어쩔 수 없지. 다시 처음부터 녹음해야지 하고 그 파일을 버리고 이렇게 세 번째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번 영상이 30분이 넘기 때문에 말을 되게 오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앞서 망한 음성 녹음이 1시간이 돼버렸어. 이제 다시 한 40분을 떠들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좀 목이 아파가지고 물 좀 마시고 좀 쉬다가 다시 녹음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량이 길어지니까 한 15분, 20분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30분이 넘어가다 보니까 말을 하다 보니 점점 두서가 없어지고 했던 말 또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게 계속 반복돼가지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메모장을 켜가지고 지금 할 얘기를 다 요약을 해놨어. 이런 순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 대본을 쓴 건 아니고요. 대본을 쓰고 읽으면 너무 티가 나기 때문에 대본은 아니고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요 순서로 이야기를 하자. 요약을 해놓은 것이죠. 하여튼 이 그림은 10시간 반 걸린 그림입니다. 대체 왜 10시간 반이나 그렸냐? 저도 모름. 그리다 보니까 10시간 반이나 걸렸네. 그림이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10시간 반이나 걸릴 줄 몰랐던 거지. 게다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고 그거를 합성해가지고 리퍼런스를 만드는데 또 한 2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 12시간 반이 걸린 그림이다. 이 그림을 대체 왜 그렸냐? 대체 이 꽃그림은 무엇이죠? 왜 갑자기 꽃그림을 그렸죠?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팬아트 같은 겁니다. 이 그림 왜 그리기 시작했냐? 제가 지금 이기현님 덕질하고 이기영님 공연을 보러 다니면서 서포트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꽃집을 엄청 많이 찾아봐요. 대구 꽃집도 엄청 많이 보고 지금 서울 꽃집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 광고가 다 꽃집이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야. 그렇게 꽃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꽃을 그려볼까? 라는 생각이 들은 거죠. 그리고 전에 이제 박기훈 선생님 공연 보러 갔을 때 박기훈 선생님 목소리에서 뭔가 이렇게 붉은 작약이 핏빛 작약이 보였다는 그런 영상을 남긴 적이 있는데요. 붉은 작약을 그리면서 그때는 좀 제가 피곤하고 2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좀 맛이 가 있는 상태여서 그랬을 수도 있긴 한데 하여간 그 경험이 너무 재밌었고 그렇다면은 이기현 선생님을 꽃으로 표현하면 무엇일까? 이런 생각에 다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제가 칼라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꽃은 칼라고요. 우선은 칼라가 왜 좋은가? 칼라는 꽃잎이 하나로 이루어진 꽃이에요. 근데 진짜 단순하잖아요. 꽃잎 단 한 장으로 꽃이 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인 꽃이야. 꽃에서도 효율을 따지는 사람. 아니 그걸 떠나서 단 한 장의 꽃잎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모양이 되게 우아하고 단순하면서도 딱 되게 인상에 남는 그런 꽃이어서 혼자서도 뭔가 빛을 발하는 그런 꽃이거든요. 근데 딱 봤을 때는 워낙에 모양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화려하다, 꽃잎이 많은 꽃들처럼 와 화려하다, 와 엄청나게 예쁘다 이런 인상을 주진 않는데 한 번 보면은 약간 잊을 수 없는 꽃의 모양이긴 하죠. 되게 특이한 꽃이죠. 하여간 그래서 제가 칼라를 좋아하는데 원래는 화이트 칼라를 제일 좋아해요. 하얀색 칼라. 이기현 선생님 생각하면 칼라가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이제 화이트 칼라 말고 칼라 중에 보라색 칼라가 있어요. 그 보라색이 칼라가 되게 보라색 칼라의 칼라가 하여튼 색깔이 되게 어두운 보라색이어서 좀 진한 와인색 같기도 하고 그런 색깔의 꽃이에요.
꽃 하나로 임팩트가 있으면서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우아한 것 같으면서도 되게 어두운 컬러로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 좀 신기한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매력적인 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보라색 컬러가 이기현님과 되게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악가로서 이기현님. 컬러를 그려야겠다. 보라색 컬러를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에 다다랐는데 컬러만 그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게 뭔가 꽃다발처럼 꽃을 여러 개 그리고 싶어진 거지. 그리고 제가 17세기 네덜란드 정무라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17세기 네덜란드 정무라는 꽃이 엄청 풍성하게 들어가고 엄청 화려해요. 보통 특징이 뒷배경이 좀 어둡고 꽃은 원색적으로 화려하고 그래서 딱 대비감을 주면서 화려함을 주는 그런 정무라인데 뭔가 그런 식으로 그리고 싶어진 거야. 그러면 이제 보라색 컬러를 골랐으니까 보라색 컬러와 어울리는 다른 꽃들을 찾아야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꽃이나 할 순 없고 뭔가 이기현님과 관련이 있는 꽃을 찾아야 된다 해서 두 번째로 고른 꽃이 튤립인데 이제 그거는 이기현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꽃이 튤립이어서이기도 하고 근데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튤립 하면 딱 떠오르는 그 모양이 거의 칼라 수준으로 단순한데 이 튤립은 뭐가 문제냐면은 칼라보다 되게 카리스마 없게 생겼어요. 애가 좀 비리비리하게 생겼어. 약간 애기같이 생겼단 말이야. 근데 그런 일반적인 튤립 말고 더블 튤립이라고 꽃잎이 엄청 많은 튤립이 있어요. 꽃잎이 화려하게 많은 튤립이 있는데 차라리 더블 튤립이 컬러와는 더 조화롭게 어울릴 것 같다. 그리고 보라색이랑 되게 대비되는 색감으로 오렌지 색깔이 되게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오렌지색 튤립을 찾자. 그래서 검색하다 보니까 오렌지 프린세스라는 이름의 튤립이 나왔어요. 오렌지 프린세스. 기현님 별명이 아기공주인데 오렌지 프린세스가 너무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오렌지 프린세스를 그리기로 하고 메인 꽃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생각한 게 장미. 장미는 뭐 흔한 꽃이죠. 흔한 꽃인데 되게 그런 흑장미 꽃잎이 어두운 붉은 벨벳같이 보이는 그런 장미 있잖아요. 그런 흑장미가 이기현님 목소리 컬러와 스타일과 되게 어울리는 것 같다. 그래서 메인으로 이렇게 보라색 컬러, 오렌지 프린세스, 튤립, 그리고 흑장미 이렇게 골랐죠. 근데 이렇게 색깔이 보라색, 오렌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만 가면은 약간 투머치로 보일 수가 있어서 얘네들을 약간 진정시킬 들러리들이 필요합니다. 뒤에 풀떼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풀떼기도 그냥 고르지 않았어. 풀떼기 이제 보통 꽃집에서 쓰는 풀떼기들은 너무 하늘하늘하기 때문에 강력한 인상을 주는 애들과는 그렇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이한 풀떼기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한 게 아니스였는데 아니스는 되게 좀 무섭게 생겼거든요. 일랑일랑도 생각했는데 일랑일랑은 또 뭔가 아니야. 그래서 뭔가 일랑일랑과 아니스의 중간 정도 느낌이 주는 꽃이 뭐 있을까 찾아보니까 스타 자스민이라고 좀 특이하게 생긴 그 꽃잎이 길쭉하고 딱 5개만 있고 뭔가 별 모양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생긴 스타 자스민이라는 애들이 있었어. 걔를 풀떼기로 엑스트라로 넣어주고 그리고 그걸로는 좀 부족하니까 좀 길쭉하게 다른 모양으로 튀어나오는 애를 넣자 해서 생각한 게 처음에는 히야신스를 좀 생각했는데 히야신스가 너무 걔도 꽃 하나는 작지만은 얘네들이 뭉쳐서 한 덩어리로 있으면은 되게 무거워 보이는 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무게를 넣을 순 없고 해서 그것보다는 가볍고 약간 히야신스와 라벤더의 중간 정도 느낌이 나는 밥티시아라는 친구를 찾았어. 그래서 걔를 보라색이랑 화이트로 넣어주고 기현님이 대구 공연에서 죽음의 무도를 부르셨는데요. 이제 죽음의 무도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죽음과 연관된 꽃을 넣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죽음하면은 딱 생각나는 꽃이 금잔화거든요. 금잔화를 그려야겠다. 꽃병에 같이 꽂기는 그렇고 왜냐면 이미 오렌지색 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금잔화가 들어가면은 죽는단 말이지. 얘를 그냥 꽃병 옆에 살포시 놓아주자 이런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상하기 위해서 원하는 꽃들 이미지를 다 서치를 해가지고 또 열심히 사이버 꽃꽂이를 한 거지. 사이버 꽃꽂이를 해가지고 이 레퍼런스를 만들어 놓고 그 레퍼런스를 보고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리다 보니까 10시간 반이 걸렸던 거지. 10시간 반이나 걸린 이유는 뭐 다른 건 없고 유화 브러쉬를 썼는데 유화 브러쉬가 어려워요. 내가 꼼수를 쓸 수 없는 브러쉬이기 때문에 그냥 빡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진짜 오래 걸려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브러쉬고요. 이런 브러쉬를 사용해서 비슷한 네덜란드 정모라 같은 느낌의 작업을 한 5년 전에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상업적인 작업이었고 기억으로는 비슷하게 탈탈 털려서 아니 그때는 더 힘들었던 것 같아. 그때는 꽃을 더 많이 그렸던 것 같은데 기억으로는 되게 힘들었던 작업으로 기억이 되고 있어. 그 후로는 이런 식으로 거의 그려본 적이 없는데 그 전에 그리면서 고통받았던 것이 다 잊혀졌는지 다시 그려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유화 스타일로 그려보게 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10시간 반이나 걸려서 10시간 반 촬영을 했더니 20배속으로 돌려도 영상이 30분이 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 30분 넘는 영상의 음성을 채우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그렸어. 한 3시간 정도 그렸을 때 현타가 오기 시작한 거지.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대체 얼마나 더 그려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대체 왜 난 이런 것을 그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힘들다가 5시간 넘어가고 한 6시간, 7시간쯤 되니까 슬슬 이제 재밌어. 그냥 이 아무 생각 없이 노가다로 완전 풀 노가다로 그림 그리는 게 재밌어. 뭐 이렇게 즐기게 됐고요. 결론적으로는 뭐 재밌게 그렸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리면서 초반에는 제가 이기현님 노래 리스트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그거를 듣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바그너랑 말러를 들었어요. 제가 바그너 되게 좋아하거든요. 바그너 음악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는 타노이저 오버추어랑 그리고 트리스탄과 이졸데 프리루드 요거 2개를 제일 좋아합니다. 뭐 나머지도 뭐 로엔그린도 좋아하고 니벨룽게는 잘 모르겠고 발키리는 좋아하지만 하여튼 그 2 음악을 가장 좋아해. 그래서 연속으로 막 열심히 들었어.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꽃그림이 과연 이것은 팬아트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왜냐면은 그냥 봤을 때는 그냥 꽃그림이잖아. 그냥 꽃 정물하잖아. 이게 뭔지 뭘로 무슨 생각하고 그렸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냥 누구나 봐도 아 꽃을 열심히 그렸구나 이거죠. 근데 그린 저의 입장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저는 애초에 이기현 선생님을 생각하다가 그리게 된 그림이고 꽃 하나하나 고른 게 다 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나한테는 마음속으로는 팬아트인 그림이 된 거지. 팬아트적인 서브텍스트가 있지만 겉보기는 그렇지 않은 되게 알 수 없는 그림이 나왔고요. 근데 이게 거의 제 작업들이 거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오타쿠로서 팬아트로서 내가 누군가를 덕질하면서 그것에서 영감을 받아서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혼자 생각하고 망상하고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작업을 해서 나오는 작업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것은 팬아트인가 아닌가. 대부분 그런 작업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거는 꽃그림인데 뭐 이렇게 형태가 구상적인 그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추상화 스케치도 요렇게 팬아트적인 서브 텍스트를 깔고 간 작업들이 꽤 있어요. 기훈님 목소리랑 노래를 바탕으로 작업한 추상 스케치들도 있고 아예 노래 하나를 가지고 만든 것도 있고 그냥 인물을 가지고 그린 것도 있고 캐릭터를 가지고 그린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냥 보기에는 그냥 추상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내가 설명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모르죠. 이것이 팬아트적인 서브텍스트를 갖고 있다는 걸.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모든 오타쿠 분들이 저처럼 덕질을 하진 않잖아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덕질하는 대상을 영감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특이한 스타일로 덕질을 하는 거고, 보통은 그렇지 않죠? 보통은 뭐 다양한 방식으로 덕질을 하고 소비를 하고 뭐 2차 창작을 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서 또 이 최근에 대구를 다녀오고 하드코어 덕질을 하면서 또 막 생각한 게, 과연 덕후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했어. 내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해본 거지. 덕후란 무엇인가? 나는 내 스스로를 오타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덕후란 무엇인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다가 내린 결론이, 그 오타쿠는 과몰입이 기본이다. 과몰입이 기본 이 디폴트 자세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자면은, 누가 키티 굿즈를 100개를 모았어. 그래서 집에 키티가 가득해. 근데 이 사람이 그냥 키티를 모았을 뿐, 이 키티에 대한 마음가짐은, 이 키티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렇게 깊지가 않은 거야. 그냥 귀여우니까 모았어. 그냥 이 키티에 대해 과몰입하지 않아. 키티의 형태와 키티의 뭔가 만들어진 캐릭터성과 뭔가 스토리와 이 모든 것에 대한 그런 몰입을 하지 않아. 그것에 이입을 하지 않아. 그러면은 이 사람은 키티 굿즈가 100개가 있어도 오타쿠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키티 굿즈를 100개 모은 사람일 뿐이야. 근데 키티 굿즈가 1도 없어. 하지만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 키티의 형태의 미학적인 아름다움과 키티의 이 설정과 이 모든 것에 엄청나게 과몰입을 하고 있어. 저는 이런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키티에게 과몰입하면서 그런 오타쿠적인 사랑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굿즈가 1도 없어도 오타쿠인 것입니다. 이 과몰입이라는 이 상태가, 요게 덕후냐 덕후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과몰입이 기본 자세이긴 한데, 기본 디폴트 상태이긴 한데, 요게 제일 위험합니다. 저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저의 오랜 덕질의 그 역사를 봤을 때, 과몰입이 기본이긴 하지만 투머치 과몰입을 하게 되면은 너무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되게 흔히 있는 케이스죠. 흔히 있는 케이스. 내가 무슨 뭐 연예인을 덕질했어. 이 연예인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사랑해. 얘의 모든 것이 좋아. 막 이렇게 엄청나게 덕질을 했어. 이 대상에게 엄청나게 마음을 줘버린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사고를 쳐. 그런 케이스 많죠? 범죄에 휘말려. 용서받을 수 없는 무슨 짓을 저질렀어.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받을 상처 진짜 엄청나죠. 되게 크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다른 덕후가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 하지만은 이거는 오타쿠에게는 엄청나게 크나큰 상처와 고통과 슬픔과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가져다 준단 말이지. 특히나 너무 그 자제하지 못한 과몰입을 했을 때 말이죠. 그래서 과몰입이 기본이긴 하지만은 과몰입을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야, 오타쿠라면. 저도 아주 애기 시절 덕질을 하면서 투머치 과몰입으로 고통을 받았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마음껏 좋아할 거야. 나는 마음껏 내가 덕질하는 대상을 좋아하고, 그 대상을 좋아함으로써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또 작업을 하고 뭔가 이렇게 창작 활동을 하면서 또 그걸로 즐거워지고, 이런 것은 마음껏 하지만은 항상 마음 한 구석에는 경계심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과몰입을 하지만은 이 경계심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 마음을 모두 줘버리면은 내가 고통받을 수 있다. 이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덕질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염두를 해둬야 되는 그런 거긴 한데, 하지만 쉽지 않죠.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 나도 모르게 너무 빠져들고 말게 된다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쉬지 않고 덕질을 해왔는데, 중학교 때부터다. 중학교 때부터 쉬지 않고 덕질을 해왔는데 이 덕질의 역사에 대해서 진짜 책을 쓸 수 있을 정도야. 왜냐면 쉬지 않고 해왔기 때문이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덕질하면서 그림 그리고 이런 게 되게 많았기 때문에, 지금 내 방 저 붙박이장 안에 고2 때 덕질하면서 그렸던 그림 이런 게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뒤져보면은 그 시대별로 그림이 나올 거야. 덕질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질 거야. 그래서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전에도 얘기한 게 구독자 수 1000명 되면은 내가 흑역사 턴다고 했는데 그림 흑역사를 턴다고 했는데 아마 그거와 맞물려가지고 덕질의 역사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은 아직 멀었죠? 구독자 1000명 될지 안 될지 절대 모르죠. 죽어도 안 될지도 모르지. 하여튼 언젠가는 나의 덕질의 역사를 풀어보기로 하고, 보면은 그 옛날 그림들을 살펴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내가 무엇을 덕질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좀 달라져요. 특히나 색감이 많이 달라지고, 추상화 스케치를 한 2010년, 11년, 12년? 뭐 2010년 그 초반 때부터 했는데 그때 덕질하는 거가 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림이. 그러니까 특히나 색감이. 초반에 호빗을 열심히 덕질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영화 호빗, 그 반지의 제왕 다음에 나온 영화 호빗 있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호빗 책도 좋아했고 반지의 제왕도 원래 덕질했기 때문에 되게 당연한 수순으로 호빗 덕질을 좀 했는데, 그때 그린 추상 스케치들을 보면은 색감이 약간 그 영화 톤과 닮아 있어. 그래서 어두운 톤 다운된 갈색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썼어요. 요새는 진짜 거의 안 쓰는 색깔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런 식의 색을 되게 많이 썼어. 그리고 나서 또 신기한 게 조조의 기묘한 모험을 덕질하기 시작하면서는 반대로 형광색을 엄청 쓰게 된 거야. 엄청 화려한 형광색 팍팍 튀는 그런 색감을 쓰게 된 것이죠. 내가 뭐를 덕질하고 누구를 덕질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많이 달라지는 편이거든요. 그게 진짜 재밌어요. 진짜 그것이 나에게는 덕질을 하는 재미인가? 덕질을 하는 이유인가 싶고, 그래서 지금 기현님을 덕질하면서 그리는 추상 스케치도 또 달라요. 또 뭔가 달라졌어. 근데 이게 이 달라지는 이런 게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는 게 재밌는 거죠. 내가 누구를 덕질하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그 덕질 대상에 따라 이게 그림이 변하고 색감이 변하고 하는 것이 예측 불가능이어서 되게 재밌다. 그래서 계속 또 누워서 생각을 했지. 내가 이 덕질하면서 뭘 더 하고 싶은가. 근데 애니메이션 작업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됐고, 진짜 한 10초짜리 타이틀 정도만 만들어보고 거의 애니메이션을 손을 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꼭 다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한 게 이제 기현님이 대구 공연에서 부른 죽음의 무도를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 노래를 그 기본 음악으로 깔아놓고 뮤직비디오라면 뮤직비디오처럼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보고 싶은 이유가, 원래 제가 예전 애니메이션 작업들은 기본적으로 어둡고 뭔가 호러적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장르가 호러로 분류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무도 노래 자체도 그렇게 어둡고 기괴한 면이 있어서 뭔가 되게 재밌는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음원이 없죠. 음원이 없어. 음원이 없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다른 분이 부르신 죽음의 무도를 들어보면서 가사를 연구해보면서 뭐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지 스타일을 연구해보고 스토리보드를 미리 그려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꼭 해보고 싶네요. 9월에 덕질 스케줄이 있는데 9월에 공연을 좀 많이 보게 됐어요. 9월 9일에 우선 노원구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라포엠이 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웃기고 빡쳤던 게, 이게 예매를 전화 예매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러니까 월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월요일 9시부터 전화 예매를 받는다 해가지고 진짜 9시 초식에 보면서 땡 치자마자 전화를 걸었거든요. 전화가 안 돼. 전화가 2시간 동안 내가 보니까 400통을 걸었어. 400통 넘게 걸었는데 전화가 연결이 아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다가 계속 전화하다가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니까 누가 이기나 보자 막 이런 마음으로 계속 전화를 건 거야. 그랬더니 400통 넘게 걸었고 2시간 동안. 아마 나처럼 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지 않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뭔가 그 전화에 그런 투머치 전화가 와서 전화에 뭐 네트워크인가 뭔가 되게 다운되는 상황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애초에 전화 예매만 받으래. 누가 전화 예매만 받겠다고 결정을 하고 있는지 진짜 알고 싶어요. 21세기에 2023년에
공연 예매를 전화 예매만 받는 게 말이 되냐고. 대체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정말 알고 싶다. 그래서 막 그런 혼란을 한참 겪고 거기 무슨 전화도 아예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쨌든 예매는 했습니다. 그래서 9월 9일에 가게 됐어. 정말 빡쳤는데 어쨌든 가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는 9월 16일에 기현님이 서울에서 이제 해찬님이랑 우성님이랑 준번님이랑 이렇게 4명이 같이 팬텀싱어 나오셨던 4분이 같이 또 공연을 하고, 그게 이제 9월의 메인 이벤트 9월의 가장 큰 이벤트고, 그 다음에 9월 19일인가? 9월 19일에 또 퀸 엘리자베스 콩쿨 콘서트가 있어요. 거기 수상자들이 이렇게 와서 공연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냅다 예매를 해가지고 그거를 또 보러 가고. 근데 그러고 나서 9월이 끝난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기현님의 뉴 스케줄이 갑자기 떠서 갑자기 9월 24일 대구 공연인가 게스트로 갑자기 들어가게 돼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떡하지 하다가 티켓 값이 10,000원밖에 안 하길래 그냥 냅다 질러버렸네. 어떻게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하고 우선은 표를 질러놨다. 표를 질러놨으니까 어떻게든 가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9월에 공연이 4개나 있네? 갑자기 그렇게 됐고요. 근데 공연을 보러 다니기 전에는 거의 막 집에서 나가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나돌아다닐 수 있는, 바깥 공기를 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공연을 볼 때마다 이 나름 얻는 예술적 만족감을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만족감으로 하고 싶은 것도 더 많이 생기고 리프레싱이 되고 좋다고, 결론적으로 좋다. 하여튼 그렇고. 근데 이제 저번에 대구 다녀오면서 진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때 경험을 비춰오면은 지방로가 서울로 공연 보러 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런 고통을 역지사지로 느꼈던 그런 경험이었는데, 근데 내 예상으로는 기현님이 아무래도 대구에서 공연이 많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나는 끝없이 지방로의 고통을 역지사지로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불길한 예감이, 불길한가? 공연이 많은 건 좋은 거니까 어쨌든 그런 예감이 듭니다. 계속 대구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내가 가장 많이 가본 지방도시 1위 대구가 되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30분을 넘게 말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나의 할 말 요약해놓은 것도 여기가 끝이야. 그래서 여기서 끝내야 돼. 근데 이거를 편집하다 보면은 분명히 더 짧아지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래서 모자라지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래서 나는 또 무슨 말을 더 추가해야 되지, 아니면 영상을 잘라야 되나 막 이런 고통을 받겠죠. 하지만 이제 지쳤어. 땡벌이 되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 중간에도 막 이렇게 말하다가 목소리 갈라지고 막 기침 나오고 그래서 물도 벌컥벌컥 마시고 그랬죠. 근데 노력했어. 30분 넘게 영상 음성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을 했다. 그림 10시간 반 그리는 것보다 지금 말 채우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림은 그냥 집중해서 빡 그리면 되는데 이거 말은 더 에너지를 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10시간 반 동안 그린 팬아트인지 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기현 선생님한테서 영감을 받아서 이기현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그 이미지를 반영해서 그린 네덜란드 정모라 스타일을 표방한 꽃 정모라이고요. 10시간 반이나 열심히 그렸으니까 결과물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리니까 바로 마음에 드는 그림이 나오는구만. 그래서 요즘 너무 그림을 대충 그렸나 도 싶고요. 요새 한 2시간 그리고 3시간 그리면 진짜 많이 그렸다 막 이러는데, 근데 옛날에 생각보면 더 심했어. 1시간밖에 안 그렸어. 근데 10시간 반을 그리고 결과물을 보니까 힘들었지만 매우 마음에 들고,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은 빡그림을 그려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나의 뭔가 예술적인 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든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재밌었으니까요. 집중해서 힘들게 그리는 거 재밌어. 나는 정신적 매저키스트여가지고 이렇게 나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그림 그리는 거 좀 좋아요. 약간 변태 같은
그런 게 있어. 기빨리는 그림 그리는 게 되게 재밌다고. 그래서 이번 그림은 기가 그렇게까지 빨리진 않았지만 하여간 10시간 반이나 노력을 해서 그렸고 결과는 예쁘고 만족스럽다. 물론 음성 녹음 30분 넘게 계속하는 거는 힘이 든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뭐 편집할 거 다 나왔겠지. 뭐 안 된 말고 라는 마음으로 음성 녹음을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꽂히는 걸 그리겠죠? 역시 꽂히는 거 그리는 게 최고야. 그래야지 실패가 없고 재밌고 결과물도 좋아. 그래서 뭐를 그려야겠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계획적인 인간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근데 그림을 이렇게 그릴 때는 이 즉흥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 그래서 다음 주에 닥치면은 이제 촬영을 해야 될 날짜가 오면은 그때 그리고 싶은 거 그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긴 영상 주저주저 떠든 이야기 열심히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다음 주에 봐요. 안녕.